안녕하십니까, 최병식입니다. 2025학년도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체육 시험 일정, 이거 먼저 살펴보면요. 이거 이제 올해 거죠. 올해니까 올해 이제 2023년이지만 2024학년도 시험을 보신 거죠. 그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보셨고, 보시면 11월 25일 날 시험을 보셨죠. 시험 보시고 이제 이 합격자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28일 날 10시에 이렇게 발표됩니다. 발표되고 아직 이제 발표가 안 났죠. 발표가 안 났고 이제 2025년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이제 넷째 주에 이렇게 시험을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특별한 그 어떤 변수가 없으면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도 뭐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는 다시 또 이제 공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체육 시험 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이제 1차 시험을 본 다음에, 28일 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28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순서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거의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실기시험, 수업실현,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해서 최종 발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년 2월 28일 날, 최종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숙지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체육 임용고시. 그럼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1차 먼저 보고 2차 이제 나중에 보는 거죠. 1차 합격하신 분들만 이제 2차를 보게 되는데요. 2차는 아까 실기, 실현,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는 이제 1차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걸 통과한 다음에 이제 2차를 보는 거니까 1차에 매진하셔야 되겠죠. 1차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학을 이제 60분 동안 9시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요 중간에 휴식 시간은 40분간입니다. 교육학 보고 10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보고 40분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A 90분간 시험 보고 또 40분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 B 2시 20분이면 모든 시험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그래서 요거 20점, 40점, 40점 우리 전공 80점이죠. 그렇게 해서 1차 그 합격자를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차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아야 2차 준비하시는 기간에도 기간이 바로 보는 게 아니죠. 2차가 텀이 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2차를 준비하실 수 있고 또 최종 합격도 마찬가지로 1차 영향이 크죠. 물론 2차도 중요하지만 저는 1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1차 시험 과목별 유형별 과목 및 유형별 문항수, 배점, 출제 범위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몰라도 크게 상관없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육학은 일반 교육학 얘기하는 겁니다. 20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우리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전공 A하고 B에서 시험 보는, 그래서 40점, 40점. 그래서 요거 이제 단답형 4문항, A형은,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에서 12문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 3교시에 보는 것은 단답형 2개, 그 다음에 서술형 9개에서 1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그러면 23문항이 되는 거죠. 23문항. 그래서 요거 이제 학계 24라는 것은 이제 교육학 한 문항을 합치게 되면은 24가 되는 거고요. 이제 전공만 봤을 때에는, A형 12문제, B형 11문제에서 23문항. 이렇게 해서 80점으로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볼 내용은 이건 이제 일반 교육학 내용들이고요. 여기 이제 교과 교육학, 그다음에 교과 내용학. 우리 전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학이 25에서 35%. 이건 매년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25에서 35%.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학은 75%에서 65%, 뭐 합치면 100%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35%를 넘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요거 한 30%, 매년 조금 다릅니다. 요건 한 70%. 네, 이거 누가 결정하냐? 출제위원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이 그 교육학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영역들이 있고, 내용학은 어떤 과목들, 영역들이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4학년도 이제 경쟁률, 예,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경쟁률이죠. 근데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모집 인원이고요. 일반 장애 합쳐서 뭐 6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장애, 예, 그래서 뭐 대다수 이제 일반으로 많이 보시니까 뭐 9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애랑 합치면 이제 이런 합격률이 되는 거고요. 저 경쟁률이 되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뭐 8대1 정도, 8.02대1,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 8대1, 9대1 정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8대1, 9대1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4명 뽑는 거죠. 근데 이제 3,485명이 지원하셔가지고, 뭐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건 매년 좀 바뀌기 때문에, 그 8대1, 9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경쟁률이었고요. 요건 이제 역대 경쟁률입니다. 역대 경쟁률인데 이것도 역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보시면 이제 이건 아까 여기서 봤던 요거 요약해 놓은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24년도 거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55명 뽑는데 뭐 9.27대 1, 경기는 뭐 8.02대 1 이런 식으로 쭉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쟁률을 보였고, 뭐 22년도 경쟁률이고, 뭐 이런 식으로 21년도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이제 응시하면 되겠고요. 뭐 8대1,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체육 커트라인. 이 커트라인도 매년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출제위원도 바뀌고, 그리고, 뭐, 시험 난이도가 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트라인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올해 시험 보기 전에는 뭐 전공 70점을 받아야, 이상 받아야 합격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노량진에.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물론 70점 넘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매년 바뀌는 거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제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아직은 안 나왔고요. 24년도 올해 시험 본 것은 이제 그 12월 28일 날 1차 합격자 발표하면서 커트라인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작년 시험 본 거. 뭐 서울 기준으로 뭐 서울 경기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이 86점. 이건 이제 일반교육학과 전공을 합친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86점. 이러면 이제 서울이 조금 더 높았죠. 그 22년, 2학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조금 높았고. 하지만 21년도 보면은 경기도가 더 높았죠. 그것도 차이가 좀 나죠, 제법. 여기서 이제 뭐 소수점 차이 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점 조금 더, 1.2, 1.16, 뭐 16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여기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매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거주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고 싶은 그 지역에 소신껏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예비 공고가 나게 되면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모집 인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확정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제 예비 공고에서 어느 정도 뽑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공고가 나오고 원서 지원 접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모집 인원수를 확인하시고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지역으로 시험 본다 이렇게 원하는 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가 동일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출제 점수 이제 올해 시험 본 거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보시게 될 시험은 2025학년도입니다. 이건 이제 올해 시험 보신 그 선생님들 그 출제 그 점수를 보면은 체육 수업 모형이 5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는 이제 요거를 뭐 이론 집중 1, 2, 3 이런 식으로 6까지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공부하실 영역들입니다. 수업 모형, 교수 스타일, 뭐 운동 생리학, 트레이닝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심리학, 사회학, 역학,
교육과정론, 뭐 체육교수론, 측정평가, 체육사철학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뭐 수업 모형하고 이제 교수 스타일, 그 다음에 교육과정론, 이 교육과정론 안에 뭐 2022 개정 그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 뭐 총론 포함해서 교육과정 문서도 이 교육과정론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육교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과목을 네 영역을 합쳐서 우리가 체육교육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나머지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역학, 측평, 그 다음에 사철학, 요거를 체육 내용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해 출제가 됐고 또 우리가 이제 2025학년도 대비 이렇게 요 과목들을 정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출제된 그 점수를 보면은 모형에서 5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턴의 스타일에서 5점. 사실은 그 원래는 모형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모형은 좀 많이 나올 때는 뭐 10점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 스타일은 조금 덜 나오는 편인데 올해는 이 교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그 출제인이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점, 5점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 생리학은 그러니까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역학은 보통 10점씩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 이제 한 문제가 뭐 트레이닝으로도 볼 수 있고 올해 나온 문제가 역학이랑 같이 이제 묶여서 나왔는데 뭐 역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측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트레이닝에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10점, 10점, 뭐 사회학도 9점이 나왔지만 뭐 10점 정도 나온다. 그다음에 역학도 10점 나온다. 그래서 이 네 과목이 각각 생리학, 역학, 심리학, 사회학이 각각 10점씩 나온다. 이 네 과목만 해도 벌써 40점이죠. 80점 만점에 40점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사실 다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특정 어느 과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다 우리가 중요한 과목이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론, 이거 2022 문서 특히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조라든가 교육과정 모형이라든가 이건 이제 체육 수업 모형이고요. 여기 가면 이제 교육과정 모형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포함되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그 체육과 교육과정 뭐 총론 포함해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수론이 있습니다. 교수론은 모형과 스타일 교육과정을 뺀 나머지 체육교육학이라 그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6점이 올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측평도 올해 이제 8점. 그다음에 체육사철학이 올해 좀 많이 출제됐는데요. 보통 측평이 한 10점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매년 뭐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점 정도 나온다. 요거는 올해는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한 6점에서 8점 보통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6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출제가 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보실 내용은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목들, 결국 이게 다죠. 제가 여기 이제 올해 출제된 거, 각 영역마다 몇 점씩 출제됐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걸 공부하는 거죠.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건데, 강의 내용 이제 보시면 이제 먼저, 1월부터, 제가 오늘 이제 12월 11일이죠. 오늘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1월 11일 날 개강을 합니다. 1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개강을 해서 이제 이론 집중 1 해서 체육 수업 모형부터 해서 교수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옆에 적어 놓은 건 이제 교재입니다. 제 책이 이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형하고 스타일은 이제 교육학 2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생리학은 1에 들어가 있고 내용학 1에, 심리사회는 내용학 2에, 역학은 내용학 1에 생리학과 같이 들어가 있고요. 교육과정론이랑 이제 체육교수론은 2에 들어가 있고요. 교육과정론은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평, 사철학은 3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육학 2권, 교육학 1, 2에서 2권, 그 다음에 내용학 1, 2, 3 해서 3권, 이렇게 5권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진도, 강의 순서도 이런 식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이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의 일정 보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런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 물론 암기를 100%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암기하면서 이해하시고 암기하면서, 예,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기출문제도 이제 요때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강의 이제 하고 관련된 내용 어떻게 기출이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론 강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론 강의가 끝난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10주 동안에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는 공부했던 내용 포함해서, 예,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이론 강의 한 내용이 거의 주가 되지만 또 몇 가지 추가해가지고 영역별 모의고사를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예,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시험과 같은 그 형식으로 7번, 7주니까 이제 7번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 주에 2번씩 하기 때문에, 예, 20번의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를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매주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7번, 7회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 강의 시간은, 예, 한 주에 보통 이제 목금 강의 계획서가 이제 공지될 텐데요. 목금으로 지금 계획돼 있고, 목요일 4시간, 금요일 뭐 6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시간, 예,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한 주에 8시간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많이 부족해서 2시간, 예, 한 주에 2시간 늘려가지고, 그래서 8시간을 10시간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매주 10시간 강의를 한다. 예, 그렇게 해서 6월 이제 안에 7월이 넘어가기 전에 이론 강의를 다 마치고, 예, 다 마치고 7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내용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예, 모든 과목을 우리가, 예, 이제 다 살펴보고 설명드리고 선생님들 이해하시고 기출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영역별 모의고사, 예, 이렇게 실시하고 10월, 11월 때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실시한다. 예, 이런 순서로 이제 강의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특징, 예, 강의 특징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여기다 뭐 다 쓸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암기가 먼저냐, 아니면 이해가 먼저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해하시고 나서 암기하고, 이런 순서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뭐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암기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예, 그대로 그냥, 예, 이해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론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히 제가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설명드릴 거고요. 이론 수업 할 때. 그 이론 수업하고 이게 어떻게 출제됐는지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도에 맞는 기출문제, 그렇게 한꺼번에 기출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 도중에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 교재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떤 건 똑같이 나오고요. 기출문제가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어떤 거는 조금, 변형해서 나오게 되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강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기출이 됐다는 것을 그때그때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강의 시간에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암기, 암기도 중요하지만 뭐 이해와 암기 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전체를 조망하는 수험 시각을 이제 시각을 개발한다. 뭐 이렇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출문제를, 또 기출문제, 사실 기출문제 올해 시험 제가 올해 시험은, 별로 이제 내년도 합격 설명회니까 가능하면 아직 이제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커트라인 부분도 그렇고요. 시험 끝나고 사실 선생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받았고 제가 예상하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많이 내려갈 것이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기출문제가 사실 노량진에서는 예전부터 기출이 중요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출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하니까 기출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신 게 필요하고요. 제가 강사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죠. 예, 올해부터 방문각에서 강의하게 됐는데, 그전엔 제가 기출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기출을 다루지 않고 강의하고, 문풀하고, 모고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기출을 좀 다뤄달라 해서, 예, 올해 이제, 예, 시험, 강의부터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그 기출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강의를 진행했는데, 중요하니까 기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기출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기출은 당연한 거고요. 예, 기출을 왜 보느냐? 기출을 보면서 우리가 이론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예, 이제 강의 듣고 공부하시고 이런 노력이 있죠. 그 노력에 플러스 실력 향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출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기출 문제가 굉장히 좋죠. 예, 교수님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내신 문제들이 강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 볼 이유가 없고, 또 사실은 이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다 이론서에서 되는 거잖아요. 예, 다 중복됩니다. 기출 이론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기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을 나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강의 시간에 또 이제 제가 본 강의에 들어가면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설명회니까, 하여튼 올해도 기출 강의를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하겠지만, 2014년부터 할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4년부터, 저는 이제 객관식이었고, 사실 기출 문제도 최근 게 중요한데, 중요하다면, 사실 노량진에서 기출문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저도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출문제로 합격을 하려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출 플러스, 다른 거 플러스 기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른 게 뭐냐? 다른 건 이겁니다. 다른 거는 이거에 대한 완벽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완벽한 우리가 공부, 이론에 대한 기출이든 아니든, 그러면 기출 아닌 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거 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런 걸 해라. 또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거 선택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플러스 기출이라는 거죠. 기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걸로 공부를 시작해서 기출로 공부를 끝내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근데 그렇게 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올해 공부해서 올해 끝내야 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시험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내년 시험은 요것도 제가 설명회 자리에서 설명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무거운 얘기이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출제 교수님들이, 올해 들어갔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갈 확률이, 그대로는 아니고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많이, 한 반 정도 들어가실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얘기들은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좀 무거운 얘기니까. 하여튼 어쨌든, 기출만 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겠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고, 고득점 받기에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 가지고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 다 확인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확인하시고 실력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대 나왔던 기출을 1년 동안 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활용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기출에 있는 지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둔다거나 아니면 기출 말고 어떤 우리가 내용들, 이론들을 다 배제해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일단 먼저 이 교재는 제 5권 교재로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년에 끝내야죠. 이제 내년에 25년도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25년도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죠. 끝내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이게 알파가 필요한데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책을 원래는 이제
그 첫 수업 1월 11일 날 강의할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1시간 정도 할 때 책을 더 많이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 필요한 책은 이겁니다. 이거고 아까 제가 기출을 제가 이제 14년도부터 올해 시험까지 이제 기출 강의를 이제 강의하면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나온 기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확인하셔야죠. 확인하시고 저는 그런 뭐 이런 그 14년도 기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다 영역형 모의고사 뭐 실전에도 내기도 하지만 여기에 주로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변형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요 7월부터 9월까지 영역형 모의고사에 반영해서 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왜냐면 문제가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죠.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기출 아니면 안 본다. 이런 사고방식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교재 5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플러스,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시간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이제 뭐 진짜 올해도 아까 제가 올해 시험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올해 70점 이상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공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70점 이상 받기가 어려운데 저한테 아마 선생님들이 전화 주신 분들이 글쎄요 한 제가 세보진 않았어도 그래도 100분 이상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시험 보시고 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지금 70점 이상이 몇 명이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시험 보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 학교에서만, 서울의 이제 모 대학에서만 70점 이상,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신 분들이 3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제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0점 이상 받은 분들이.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 70점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시험은 정상적으로 실력 발휘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정말 시험 잘 봤다 하는 점수가 어느 정도냐? 한 67점, 68점 정도면 정말 잘 보신 겁니다. 이분들 중에는 뭐 75점 뭐 이 정도, 아직 뭐 점수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12월 28일 날 이제 받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잘 보신 거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67, 68이면 올해 시험은 정말 잘 보신 거다.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올해 시험은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한 학교에서 제 이제 강의 수강자 중에서 이 정도 점수가 이제 한 3분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밖에 모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올해 같은 시험은 굉장히 커트라인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데 그래도 70, 74, 76, 75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높게 나왔다는 학교가 건국대학입니다. 건국대학인데 이게 지금 학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뭐 시험 끝났으니까. 건국대학인데 3분이 이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이 정도, 이 안에 점수를. 아직 확정된 점수는 아니죠. 이제 28일 나오지만. 그럼 전국의 재수강생들 중에서 건국대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도 이런 점수를 받고 싶다. 받고 싶다 그러면은 내년도 올해 같이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내년도. 그러면 이 책 플러스 요거 2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2권의 책은 이건 이제 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책이지만 이 책은 좀 됐고요. 매년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에도 개강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 책을 강조드렸습니다. 이 책 보시라고. 올해는 더 강조드린다고. 더 강조드리고 사서 보시라고. 보시고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들이 제 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100%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요 2권을 사셔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재에 없네 하면서 이 책에 있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저는 이쪽에서 문제 내고 조금 미처 제가 영역형이나 이제 뭐 모의고사 이런데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 책이요. 2권 사회학하고 심리학 다른 책 보실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근데 뭐 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회학, 심리학 말고 다른 책도 보고 싶다 이러면 그건 이제 제가 또 책을 여러 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1년 공부해서 최고점을 받고 싶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점수를 받고 싶다.
물론 다른 학교에도 고득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수를 받고 싶다 이러면 이 책을 보시는 게 맞죠. 보시는 게. 그래서 두고는 원서를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교재가 이렇게 뭐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이 총 5권이라는 얘기죠. 교육학 1, 2, 그 다음에 내용학 1, 2, 3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그 교육학 1을 새로 우리가 제가 이제 새로 내용 이제 22년 내용 그런 내용 추가해 가지고 개강 전까지 아마 12월 말까지 나올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일정이 최소한 1월 11일 날 개강이니까 그 전까지는 교육학 1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책의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고 또 못 집어넣은 내용들 저기 뭐 모의고사나 이런데 또 영역형 모의고사나 이런데 이제 제가 문제로 이제 출제도 하고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100%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제가 이 내용들을 추가할 겁니다. 많이 추가하지만 100%를 다 그대로 옮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일부 많이 추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사실 이런 작업을 이제 올해 준비해서 그 다음 26년도 대비해서 제가 책을 싹 이제 수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 이제 내려고 그랬는데 당장 우리가 내년 아까도 내년 25년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죠. 바로 1년 안에 우리가 합격하는 게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심리사회를 제가 1월 31일까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 1월 31일 안에는 그 정도면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추가해서 제 교재에 내용을 실어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권은 내용이 추가된다. 작년 교재에서 나머지 세 권은 작년 교재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제 수업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뭐 성진리 선생님의 요 기출문제집은 제가 왜 넣어놨냐면 제가 그 강의하면서 14년도부터 올해 시험 본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충분하게. 그 이전의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의 것들을 이런 기출문제집으로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혼자 공부하시다가 조금 모르겠거나 좀 이상하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출 분석집이죠. 출제됐던 모든 문제가 이제 수록되어 있고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 뭐 다른 그 기출 분석집 문제집 이런 것들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만약에 요 책이 괜찮으니까 요 책으로 보시면 좋겠고 진리쌤은 저한테 한번 인사 한번 오신 거 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제가 이 책 홍보하고 이런 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책이 괜찮은데 이제 이 책에도 오답이 있습니다. 오답이 있지만 그러면 강사들이 기출 해설하는 거에 오답이 없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충분하다. 그리고 또 약간 좀 이상한 건 저한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2014년부터는 2014년 어디야? 아까 말씀드린 2014년부터는 제가 정확한 답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전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이 문제가 없죠. 그 전에 이제 시험지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답들 경우에 조금 틀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2014년부터의 그 어떤 정답 또 해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이 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설명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2014년부터 올해 시험 본 것까지는 강의 시간에 다 설명드릴 거니까 문제가 없고 그 전은 객관식이고 조금 뭐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건 노량진 강사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2014년부터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다 이제 해설과 문제 그 답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알고 있던 답이랑 조금 다르네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느끼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이 괜찮다. 다른 책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답이 있는 기출문제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해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 책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은 내 실력을 올리기 위해 한 도구로 활용하셔야 된다.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내고 시험에 합격하시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 또 그리고 고득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수가 불가능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아까 어디 갔지? 70 몇 점 아까 뭐 제가 대학 뭐 건국대 얘기하면서 뭐 70몇 요 점수 그죠? 이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 아닌 건 난 안 보겠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운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실수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실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실수 기본적으로 몇 개씩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변수와 상황이 이제 바뀐다 해도 내가 올해 꼭 합격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걸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두 권을 보시는 거죠. 같이. 그리고 요 문제를 같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가 다음에 또 드릴게요. 오늘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기출 분석 뭐 이렇게 해설 그다음에 지금 뭐 합격 설명회 제가 작년에 이제 방문각으로 이제 옮겼는데요. 1등하고 이제 방문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이제 학원 옮기면서 작년에 뭐 기출 문제 제가 뭐 어떻게 맞췄다. 그다음에 뭐 합격 설명회 그런 걸 이제 작년에 처음 찍고 요번에도 이제 설명회만 이제 하는 겁니다. 설명회만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보다 이제 선배죠, 제가. 체육과 선배고, 우리 뭐 체육과, 또 다른 과에서 복수 전공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대학원 나와서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무용과 선생님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다 체육, 우리 전공한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보시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보다 그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한다거나,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결국 저한테 다 거꾸로 돌아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뭐 과장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제 성격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내년 1년 동안 선생님들이 딱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아니지만 항상 합격률은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만 잘해서 합격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강의하면서 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선생님들 입장에서 최대한 뭐 그렇지 않아도 문구가 있네요, 그죠?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부할 거고 이 모든 문제들 이런 그 영역형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실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 문제들 다 제가 만듭니다. 남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면 도움 요청할 수도 있는데 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강의 중에서 5개념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5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작년에 다른 강사 듣고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한 거 중에 5개념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도 해봅니다.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요. 1년 동안 저를 따라오시면 된다. 그리고 심플하게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깊숙하게 많은 것들을 다루겠지만 공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죠. 이론 확실히 잡고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집 하나 선정해서 같이 풀이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나가고 이론 강의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권의 책, 이 두 권의 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론 강의 하잖아요. 그죠? 이론 강의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거죠. 뭐 이거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뭐 같은 내용이죠. 공부를 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이 1월부터 6월까지 다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볼 수 있느냐? 부족하죠, 시간이. 이때도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월 정도 되면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생님들만의 무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가지고 계셨다가 제가 모의고사나 문풀에 내게 되면은 이거 내가 공부한 건데 문풀에 내네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끝까지 내지 않네 그럼 가지고 있다가 올해 시험 같은데 뭐 하나 툭 튀어나오면 맞추고 뭐 올해 제가 100%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심리하고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여기서부터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옆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다. 제 책과 중복될 거고 또 제 책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까지 쭉 보시다가 10월쯤에 이제 정리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요 책을 통해서 아니면 또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은 그 기출문제 자료가 또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다른 강사의 기출문제를 작년에나 그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그런 기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꼭 이 책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 보시면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예. 제 책 중심으로 가고, 요 책과 요 책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예. 모두 다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점수를 받으면 1차 점수, 그 시험에서 끝납니다. 1차 시험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점수죠. 그죠? 75점을 받았다, 우리 시험에. 예. 2차 시험 상관없이 끝납니다. 2차 시험에 가서 뭐, 면접관한테 욕을 한다거나, 실기시험 보는데 뭐 도망간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예, 붙는 점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책을 활용하시는 거고, 난 이거 다 귀찮다. 예, 이거 안 하겠다. 안 하고 그냥 나는 이것만 보고 합격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요 2권 정도는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예, 뭐 제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죠. 예, 선생님들 이제 시험 보시는 데 있어서, 우리 다 체육과라는 우리 체육인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한테 사기친다거나 거짓말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또 최대한 노력한다. 예. 저는 이 책뿐만 아니라 책은 이제 교수님들 책을 그대로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예, 제가 쓰면 안 되죠. 답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론서들을 이제 짜집게 한 거죠. 뭐, 속된 말로. 그렇게 한 거고, 그, 모의고사 문제, 뭐, 문풀 문제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 남의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만들어가지고 제 강의에서 그걸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문제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 문제는 뭐,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좋죠. 좋고, 예, 또 열심히 할 것이고,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고요.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요거만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회는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험을 우리가 어떤 유형의 시험이 나오든 어떤 난이도의 시험이 나오든 우리가 무조건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면 좋죠. 1차에서. 물론 이제 2차가 강하신 분들은 1차에서 커트로부터도 충분히 뭐 1차하고 2차는 사실 요즘 2차 또 변별이 심하기 때문에 2차만 잘하셔도 1차 커트여도 합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1차에서 고득점 받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합산이니까 1차, 2차 점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막 두서없이 말씀드린 건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모형, 스타일, 교육과정, 교수론, 그리고 생리학, 역학.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 뭐, 언제, 다음 보시게 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 이 영역들이 탄탄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육학,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제가 6개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4개가 교육학이죠. 체육교육학. 체육교육학과 생리학, 역학을 탄탄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 같은 시험에서 뭐, 1개 틀릴 수 있습니다. 1개 사이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거의 다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 맞추시고 생리학,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을 다 맞기는 어렵습니다. 다 맞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요런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이 경쟁이니까 이런 체육교육학 4과목과 합쳐서 체육교육학 그 다음에 생리학, 역학이 탄탄하게 내가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탄탄하게 날 받쳐줘야 된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보시면 남는 게 이런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최대한 제가 다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거, 그리고 뭐 문제 풀면서 내가 외웠지만 또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서 최대한 암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거는 심리, 사회, 뭐 측평, 체육사, 철학은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면은, 이거 다 10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도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그 다음에 생리학, 역학. 요걸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1월 시험, 1차 시험
시간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최대한 암기하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전략으로 이제 나가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은, 예,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볼 때 뭐 모형에서도 툭 틀리고 교수 스타일에서도 한 개 툭 나가고, 예, 이것도 뭐 툭 나가고 이것도 툭 나가고, 예, 생략도 나가고 뭐 이것도, 예, 그냥 나가고, 예, 나간다는 게 이제 틀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예. 다 맞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베이스가 탄탄해야 된다. 그리고 심리, 사회, 체육사, 철학, 평가, 식평 같은 과목들을 최대한 하시면 되는 거다. 암기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1월 11일 날 개강하면 또 조금 더 제가 1시간 오리엔테이션 하고 또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연락처.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 카페가 아마 그 최병식 전공체육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음에 제 카페가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공체육.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여기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하면 또 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 번호가 4844.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시거나 문자 보내시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것들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릴 거고, 이건 이제 다음 카페입니다. 카페고, 카페명, 핸드폰 번호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회를 마치고, 또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